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한 여인이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주인공은 배영숙, 76살의 대형물류 유통회사 회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을 것은 회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처럼 당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11월의 어느 아침, 서울 강남 한 대형 오피스텔의 45층, 이 방은 50년을 함께한 여인의 침실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영숙은 그 경치를 본 지 오래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눈을 뜨고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할 뿐입니다. 또 오늘인가? 침대에 누운 채로 생각합니다. 또 같은 하루인가? 밝혀지지 않은 방. 서울의 야경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76살의 배영숙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저 그 눈빛이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을 뿐입니다. 배영숙은 평생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26살에 시작한 사업, 50년간 하나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의류 수입 회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그룹이 되었죠. 임직원은 2,000명, 순자산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취감? 아닙니다. 오히려 공허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과 유리로 가득한 회장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50대 부회장이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녀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비 때문에 부회장의 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배영숙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60년 전에 그 시골 마을, 부산의 한 산골 마을, 태평양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그때 배영숙은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라디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였지만 그것이 배영숙의 전 세계였습니다. 낡은 목조집, 벽은 종이로 붙여져 있고 바닥은 흙과 거의 같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8살의 어린 배영숙이 라디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입니다. 그날도 라디오에서는 남인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리 위에서 나는 서서 있었네. 어린 배영숙은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감정은 정확합니다. 엄마가 옷을 만들고 있는 옆에서, 아버지가 고기를 말리는 옆에서 그녀는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영수가 또 노래니? 숙제는? 엄마, 내가 나중에 가수가 되면 어떨까? 가수? 영수가 우리 같은 집에서는 그런 꿈은,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영숙은 알았습니다. 꿈이 사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배영숙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0월의 어느 휴일, 배영숙은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손녀 지연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배영숙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76살의 배영숙이, 다른 한쪽에는 20대 초반의 지연이 보입니다. 지연은 캐나다 토론토의 기숙사에서 통화 중입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때요? 일은 많고? 여전하지. 회의도 많고, 보고도 많고. 할머니, 혹시 행복해요? 그 질문에 배영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수십 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행복? 글쎄, 행복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지.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하고 싶던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배영숙의 표정이 멈춘 듯합니다. 손녀의 질문이 너무도 정확하게 심장을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던 일? 글쎄, 많지만 왜 포기하셨어요? 그 질문 앞에서 배영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포기했는지 정말로 포기한 건지도. 지연아, 그건 할머니, 저는 당신이 정말 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로 자신을 위해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통화 이후 배영숙의 마음은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아파트로 돌아가지만 집안에서도 마음은 계속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할머니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처음으로 캄캄한 방에서 노트북만 빛나고 있습니다. 배영숙이 천천히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합니다. 남인수 비 내리는 영동교. 옛 유튜브 영상들이 뜹니다. 그녀는 하나를 클릭합니다. 흑백 영상입니다.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남인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배영숙은 그 시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0년 전 그 라디오 앞으로 8살 영숙이가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60년을 자고 있던 어떤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밤 10시 혼자 있는 침실에서 배영숙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마지막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억누르고 있던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월요일, 배영숙은 평소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을 돌렸습니다. 목표지는 강남역 근처의 한 실용음악 학원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그곳으로 말입니다. 손에는 지연과의 영상통화 스크린샷을 휴대폰에 저장한 채로요. 그리고 심장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웃길까? 혹시 거절당할까? 혹시 이 모든 게 미친 짓은 아닐까? 하지만 배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나이는 아니라고, 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다고.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 유리 현관문에는 KS 음악학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배영숙이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문을 밉니다. 밝은 실내, 젊은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여러 방에서는 음악이 들려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원장이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자녀분이나 손자분이 피아노를 배우러? 아니에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온 건데요.
순간 원장의 표정이 변합니다. 호기심에서 살짝 놀라움으로요. 하지만 원장은 전문가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음악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장은 배영숙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반적인 노인의 취미 같은 가벼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절절한 간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잃어버린 보물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6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판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노인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76세시면 혹시 취미 차원으로 성악이나 음악 감상 정도를?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7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원장은 배영숙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볼까요? 배영숙의 성악 수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호흡법도 어렵고 발성도 어렵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회사에 쏟은 그 집중력을 이번엔 노래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의 학원 수업, 집에서는 매일 1시간의 기초 발성 연습, 주말에도 스마트폰으로 발성 영상을 보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성이 개선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변화가. 밝은 연습실, 피아노가 놓여 있고 정면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배영숙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4개월의 훈련으로 자신감이 조금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원 원장이 피아노를 천천히 연주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배영숙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리 위에서 나는 서서 있었네. 그 순간 학원 원장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음정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기술도 아직 미숙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60년의 세월을 모두 담아낸 것 같은 깊이가. 한 여인의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서 그려지는 음악이 들렸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배영숙님, 당신은 어때요? 뭐가 부족한가요? 아직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는 뭔가 있어요. 기술이나 음정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지난 4개월간 당신을 봐왔지만 당신은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네요. 당신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배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년 전 그 산골집에서 라디오 앞에 앉아있던 8살 영숙이가 마침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눌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배영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50년을 자신의 인생으로 바쳤던 회사를 부회장에게 완전히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임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 문제? 아니었습니다. 경영 부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답변이 나왔을 때 회사 임직원들의 표정이 여러 색깔로 변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둥근 테이블에는 2사급 이상의 임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배영숙이 회의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지만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다니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건강? 오히려 건강해졌다. 그렇다면 혹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노래를 배우고 있다. 성악을 배우고 있고 그것에 모든 시간을 쏟고 싶다. 그래서 회사 운영을 부회장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침묵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이 묻어났고 일부는 동정적인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혹시 치매라도? 그런 시선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미쳤다고 생각하나? 나도 처음엔 그랬다. 이게 미친 결정 아닐까 생각했다. 76살 먹은 여자가 갑자기 가수 꿈을 꾼다니.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깨어난 것뿐이다. 60년을 잠든 채로 살았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부모의 기대, 남편의 기대,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더 이상은 안 된다. 남은 인생은 내 마음에 맞춰 살고 싶다. 배영숙의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존경의 침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 2021년 10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공연장 아르테 홀이라는 이름의 수용 인원 150명의 작은 극장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배영숙, 나이 77세, 무려 69년 만의 무대입니다. 처음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꿈꿨던 그날 이후로는 처음이 되는 무대죠. 관객들은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회사 임직원들, 손녀 지연이와 가족들, 그리고 평생의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무대 밑에서 보이는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조용함. 저 할머니가 정말 노래를 할까? 그런 기대와 의구심이 섞여 있는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배영숙은 깊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배영숙이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 머리도 단정히 했고 화장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손녀 지연이가 옆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혹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60년 만에 무대에 서는데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 나는 이미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할머니는 이미 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배영숙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무대로 나갈 시간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만 은색의 조명이 내려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배영숙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무대 조명은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76세의 얼굴. 주름이 많고 눈은 파르스름하지만 눈동자는 밝게 반짝입니다. 순간 관객석이 고요해집니다. 숨을 쉬기를 멈춘 것 같은 고요함. 그 순간 배영숙이 입을 엽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리 위에서 나는 서서 있었네. 그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웁니다. 음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아직 서툽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듣는 것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한 여인의 인생입니다.
60년을 억눌렀던 마음의 울음이고 자신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엷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눈물입니다. 첫 줄부터 무대 곳곳에서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연이는 어머니에게 속삭입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시는 것 같아. 우리도 울고 있잖아. 맞습니다. 배영숙은 노래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을 기다려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마침내 찾아낸 사람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영숙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했네. 내가 정말로 내가 되길. 이 비 내리는 다리 위에서 노래가 끝났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여백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폭우 같은 박수였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박수. 관객들이 모두 일어선 채로 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울고 있으면서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인정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존경하는 박수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응원하는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배영숙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77세 서울의 공연장인지 8살 시골 마을의 라디오 앞인지 시간이 녹아버리고 나이가 의미를 잃고 오직 음악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첫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6세 회장이 무대에서 노래를 했대. 그것도 첫 공연이 생각보다 좋았대. 인생 2막을 시작했댄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가 났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배영숙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영상이 재생됩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76세 기업 회장, 인생 2막을 노래하다. 수백억 대 자산가의 선택, 꿈을 택하다. 뉴스 이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감동했고, 일부는 비난했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먹고 미쳤다니. 회사는 누가 봐? 황당하네. 하지만 배영숙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낯선 이름이 뜹니다. KBS 다큐멘터리 팀. 배영숙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영숙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K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의 김선미 PD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꿈의 두 번째 장이라는 시리즈로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간 배영숙은 거절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녀 지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배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5일, 배영숙의 78번째 생일.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K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촬영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들이 사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촬영팀과 초대 손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 배영숙을 위한 인터뷰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배영숙 회장님, 요즘 기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1년 전만 해도 당신은 회장으로서의 삶에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하셨다고요. 공허? 맞습니다. 정확히는 잠이었어요. 50년을 수면 상태에서 산 거죠.
열심히 일했지만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깨어났어요.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났어요.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회사를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에 후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니. 그게 신기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혹시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예를 들어 음악 앨범을 낸다든지 더 큰 공연을 한다든지. 그 질문을 받고 배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 꿈은 이미 이루었거든요. 예, 내가 원했던 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되는 것이었어요. 진짜 나 말이에요. 돈을 버는 나가 아니라, 직책으로 불리는 나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지는 나가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었고, 그걸 이미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인터뷰어는 또 다른 질문을 하려 했지만, 배영숙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는 완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랜 여정 끝에 집에 돌아온 듯한 표정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캄캄한 암흑.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조명팀 뭐 하는 거야? 기술 점검이에요? 하지만 조명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배영숙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스튜디오 뒤쪽에서 음악이 점점 커졌고 그 음악과 함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한 무대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마치 음악당처럼 무대로 변환됩니다. 조명이 극적으로 내려오고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무대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나이의 노인들, 할아버지 나이의 노인들, 10명, 20명, 3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도 함께합니다. 모두 200명이 넘는 사람들. 배영숙이 일어섭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 혼자,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노인이 따라 부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노인, 그 다음, 마지막엔 모두가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리 위에서 나는 서서 있었네. 나이도 다르고 음정도 다르고 톤도 다르지만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은 꿈의 온기, 그리고 살아있다는 기쁨, 그것들을 모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손녀 지연도 알고 있었고 다큐멘터리 팀도 알고 있었고 이 200명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은 타인을 감동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2월 3일 배영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80살의 가수 배영숙이 되었습니다. 억대 자산가가 아니라, 회장이 아니라 배영숙 가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호칭을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이 진심으로 선택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배영숙은 무려 150번이 넘는 공연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요양원과 복지관에서의 공연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인들 앞에서 그녀는 계속 노래합니다. 그리고 매번 관객들은 울었습니다. 80세의 배영숙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목소리도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8살 시골 소녀가 라디오 앞에서 보였던 그 반짝임이 그대로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더 이상 비 내리는 영동교가 아닙니다. 그녀가 직접 쓴 노래입니다. 4년간 수천 번의 공연을 하면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나이에 깨어났네. 60년을 잠들었던 내가 이제야 알겠어. 모든 시간이 허사가 아니었단 걸. 왜냐하면 나를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요양원 홀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휠체어에 탄 할머니, 귀가 안 들려도 몸이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할아버지.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말입니다. 배영숙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배영숙입니다. 남인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꿈꾸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킨 한 여인.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에 가서야 그 꿈을 펼친 그 여인.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것도 그녀의 정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배영숙이고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80살이 되어 가수가 되다니 늦지 않았나? 하지만 배영숙은 말합니다. 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6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렇다면 60년을 기다린 것 자체가 나의 인생이었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나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맞춰 도착했어요. 배영숙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녀의 노래는 이제 모든 사람의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모든 영혼의 간청으로, 포기하지 않은 꿈의 온기로, 그리고 살아있다는 기쁨의 노래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포기한 꿈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꿈꿨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영숙은 76살에 시작했습니다. 77살에 첫 무대에 섰고 80살이 된 지금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일 뿐이고 진정한 나이는 얼마나 살아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비 내리는 영동교 위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길었던 인생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사람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당신의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